다음 영상에서 이 제품들 한번 언박싱 해보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액세서리들을 한번 언박싱을 해보고 간단하게 한 번씩 사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저렴한 다이소 전자제품 액세서리들 중에 쓸만한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가락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구독 버튼을 딱 누른다. 그러면 JJ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니,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60%가 넘어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JJ가 100만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함께 시작하기 전에 이전 영상 AS부터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저기에 지금 걸려있는 다이소 웹캠을 사용을 하고 화질이 굉장히 안 좋다, 이거 못 쓰겠다라고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서 요 정도 화질의 카메라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똑바로 안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몇 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여기 가운데 링이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초점을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괜찮은 화질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괜찮아 보이잖아요. 완전히 누래 보이고. 제가 촬영용 조명들을 켜놔서 그렇지 촬영용 조명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촬영용 조명들을 다 끄고 형광등만 켜놨을 때는 딱 이런 느낌으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초점도 안 맞고 완전히 근데 누렇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내에서 보여드린 완전히 화질이 안 좋은 정도는 아니고 간단한 화상회의 정도 할 때는 사용할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요 정도 화질도 괜찮다면 쓰실 수 있겠지만 방송용으로는 솔직히 비추입니다. 비추. 지금 노이즈가 자글자글 많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JJ가 놓치고 간 부분 알려주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다이소 웹캠은 못 쓰겠다가 아니고 화상회의 할 때 정도는 쓸만할 것 같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살펴보시죠. JJTV 첫 번째로 살펴볼 제품들은 다이소의 충전 액세서리들, 고속 충전기랑 충전 케이블들입니다. 이게 진짜로 가성비가 좋고 안정성이 좋기로 워낙에 유명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설명을 드릴 게 있을까 싶은데, 다이소에 가면은 한쪽 코너에 뭐 대기업 납품업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솔루엠이라는 회사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화성일레컴이라는 회사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업 납품업체는 어디다가 납품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써있더라고. 바로 샘숭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삼성 충전기하고 구조 자체도, 그리고 부품들 자체도 굉장히 똑같은 거를, 비슷한 거를 가져다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성도 좋고 참 괜찮은 충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의 제품 말고도 뭐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고속 충전기들이 안정성이 괜찮아요. 저도 사가지고 몇 개를 사용을 하고 있나 모르겠어. 전자제품 충전할 때 다이소 충전기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런 것들이야 조금 고속 충전기로 다른 거를 사용하긴 하지만, 솔직히 스마트폰은 뭐 15W, 25W 충전해도 충분하거든요. 스마트폰이나 엔간한 전자제품들 충전할 때 다이소 충전기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언박싱을 해보면 심플하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뜯은 제품은 RF테크라는 회사의 충전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생긴 포장, 충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아서, 자, 이렇게 해서 꽂으면은 초고속 충전 지금 떴죠. 21W, 2W 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고속으로 충전 잘 됩니다. 자, 흰색 충전기도 이렇게 20W 넘게 고속으로 잘 들어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 유명하죠, 솔루엠 거. 삼성전기 분사 코스피 상장사였어? 주식을 좀 사야 되나? 이 충전기 겁나 팔릴 것 같은데? 나 다이소 갈 때마다 맨날 사는데? 들어가? 자, 솔루엠 충전기는 템바보드 느낌이 나게끔 요 끝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사실상 다이소의 충전기들은 성능도 나쁘지 않고 안정성도 괜찮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디자인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플한 게 더 이쁘긴 하네요. 솔루엠 거를 자주 쓰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요거를 사서 좀 써봐야겠어. 자, 그러면은 솔루엠 것도 잘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그냥 살펴만 보겠습니다. 자, 솔루엠 제품도 24W, 23W 고속 충전 잘 들어가고 있고요.
자, 블랙 제품도 자 23W, 21W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이소 충전기 진짜 좋아요. 포트가 이렇게 C타입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25W를 지원을 하지만 USB-A 포트로 된 애들은 15W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케이블도 보면은 60W라도 충전기가 25W이기 때문에 25W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5W짜리 USB-A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A2C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얘도 15W. 요즘에는 대부분 이런 A 타입보다는 C 타입으로 된 거를 많이들 선호하시고 많이들 사용을 하죠.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리고 충전기 가격이 5,000원, 5,000원 동일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25W에다가 이런 C2C 케이블을 얹어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3,000원이면은 나쁘지 않아. 충전 케이블도. 케이블이랑 충전기까지 8,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어. 가성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전자제품을 이것저것 사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다이소 갈 때마다 충전기는 집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케이블은 다이소보다는 알리익스프레스 천원마트 같은 데서 그냥 대충 사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다이소 케이블도 괜찮습니다. 얘네들도 국내 대기업 납품업체에서 제작한 그런 케이블이기 때문에 케이블 마감도 그렇고 품질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만 저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달린 케이블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몇 와트가 들어가나 이런 거 확인하기에 좀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많이들 안 쓰는 케이블이 됐지만 이런 아이폰 8핀 케이블 요것도 C2 8핀, A2 8핀 해가지고 최대 27W, 12W 들어가게끔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집에서 쓸 일이 없는데 이거 왜 샀지 나? 보여드리려고 샀나 보다. 이게 사온 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이게 내가 왜 샀는지를 몰라. 아이폰 주변에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선물로 줘야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케이스거든요. 투명 케이스인데 맥세이프 케이스야. 그래가지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맥세이프 케이스를 따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자석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에서 맥세이프를 쓰려면은 이렇게 맥세이프가 부착되어 있는 케이스를 사가지고 끼워서 사용을 해야죠. 저도 맥세이프 굉장히 편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이소에서 3,000원이면은 맥세이프 케이스를 살 수가 있다. 다이소 케이스 저 써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으로 사용하는데 오, 보호 필름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요 판은 PC 재질로 되어 있고 요 범퍼는 TPU로 되어 있어요. 근데 TPU로 되어 있으면 단점이 뭐냐? 변색이 옵니다. 이것도 완전 투명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보면은 까매졌죠. 이렇게 새 거는 이런 상태다. 이게 변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햇빛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은 변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변색이 되면은 되게 낡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가끔 한 번씩 이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케이스를 이렇게 갈아주는데 다이소에서 3,000원이면은 맥세이프 케이스를 갈아줄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핸드폰 보호 기능은 얇은 케이스들은 막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인 그런 보호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은. 한번 껴볼게요. 훌랭훌랭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보통 이 위쪽이 스마트폰보다 약간 돌출이 돼 있어서 옆에서 보면은 여기 돌출이 돼 있죠. 그래서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괜찮다. 자, 맥세이프 거치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오우, 짱짱하네. 이 정도 안 떨어지면 됐어. 오우, 좋아. 오, 괜찮은데요? 다이소에서 케이스 사야겠구만 앞으로. 나 이거 온라인에서 10,000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3,000원? 너무 괜찮지. 너무 괜찮은데 카메라 섬이 파여 있는 게 요렇게 판 것보다는 요게 더 원가가 절감이 돼서 이렇게 만든 걸까? 뭐 아무튼 저는 상관없습니다. 카메라 솜이 있는 쪽도 보면은 이렇게 단차가 나 있어서 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보호를 잘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요. 나쁘지 않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아이폰 한번 보자. 아이폰 17 프로맥스 요것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아이폰 17 프로맥스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약간 조금 힙스터 같은 느낌으로 영포티야 내일 모레 40이라고! 아무튼 보호필름 떼가지고 이렇게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깔쌈한데요? 좋은데요? 클리어 케이스 투명하고 카메라선 보호 잘 되고 여기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액정 보호 되고, 사실 조금 이렇게 벌려봤을 때 살짝 이게 갤럭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케이스에 비해서 조금 더 핏하지 않은 느낌, 조금 더 쉽게 벌어지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쓰면서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야, 다이소 맥세이프 케이스 3,000원짜리 너무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투명 케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변색이 될 때쯤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부담이 되잖아. 근데 3,000원이면은 뭐 4-5개 사놨다가 한 번씩 갈 것 같아. 계속
새 핸드폰 쓰는 그런 기분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환경을 생각해서 지구를 보호하려면 한 케이스를 오래 쓰는 게 맞겠죠. 뭐 가끔가다 한 번씩 바꿔주자고요. 짠! 한나절 후입니다. 제가 오늘 외부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 케이스를 착용을 한 채로 계속해서 돌아다녀 보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네요. 너무 깔끔해 보이면서 케이스로서의 역할 충실히 하고 있고요. TPU 소재라서 여기 옆에가 몽실몽실한 게 보호를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좋았던 점은 보통 이제 케이스들이 버튼이 잘 안 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버튼을 누르는데 뭔가 불편하거나 뻐걱거리거나 이런 것도 없이 너무 잘 눌리고 좋았습니다. 케이스로서의 역할 충실히 하고 있고 가격 저렴하고 뭐 디자인도 깔끔하고 나쁘지 않네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 투명 케이스 다이소에서만 살 것 같아. 와씨 너무 저렴해서 좋잖아. 자, 다음으로는 맥세이프 호환 액세서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써보고 싶은 것만 담아왔지 굉장히 종류가 많았는데 얘네들만 집어온 거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맥세이프 호환용 팝핑거, 요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다 보면은 스마트폰이 무거워가지고 파지를 잘못했다가 막 떨기거나 요런 경우, 아니면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업 하고선 얼굴 맞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근데 팝핑거 요런 거 사용하면은 손가락에 끼우고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 분산이 잘 돼가지고 좀 더 편하게 스마트폰을 파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자. 오, 나는 밴드 같은 걸로 돼 있을까 싶었는데 실리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실리콘 제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면은 스마트폰 파지하기가 너무 편해진다. 자력도 이 정도면은 손으로 억지로 떼야지 떨어지네. 이 정도면은 너무 괜찮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주머니에 넣었을 때 얘가 이렇게 구겨지기는 하는데 이게 울퉁불퉁 해줄 수밖에 없어. 한쪽 눌리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쪽 눌리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또 이쪽 눌리면 반대가 튀어나오고, 가운데 눌리면 양쪽이 튀어나오고. 그래갖고 주머니에다가 딱 이렇게 핸드폰을 놓으면은 이 핏이 존재감이 좀 있네요. 볼록 튀어나오네.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탈락! 자, 3,000원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예 경첩이 달려가지고 접히게끔 나온 팝핑거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접혀 있다가 요렇게 펼쳐가지고 뭐 손가락에 요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끼우거나 할 수가 있겠죠. 오! 요게 살짝 좀 멀어가지고 불편하면 접어가지고 요렇게 껴버리면 오! 좋은데요? 뭐 손가락 하나가 부담스러우면 두 개로 무게를 분산시킬 수도 있고, 요거 거치대로도 사용 가능할걸? 요런 식으로 하면은 스마트폰 거치대 기가 막히죠. 다만 세로로 거치는 요렇게 너무 스마트폰이 많이 누워있다, 요렇게 요 정도 세로로 거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네요. 요 정도면은 보기 편한 각도 정도로는 거치가 어거지로 하면 되긴 된다. 자력도 자석에 잘 붙기도 하고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2,000원짜리 실리콘 재질보다는 3,000원짜리 금속으로 된 거를 구매를 하세요. 나 이거 붙여놓고 쓰겠다. 자, 다음 또 3,000원짜리입니다. 맥세이프 호환 팝핑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립톡처럼 팍 하고 튀어나오는 건데 아마 제품명에 그립톡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그립톡 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팝핑거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립톡처럼 폭 하고 튀어나오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손가락에다가 이렇게다가 파지하고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핸드폰 거치가 좀 많이 불안하게 되긴 한다. 보통 그립톡 사용하면은 거치가 잘 되거든요. 근데 얘는 좀 불안한 모습이 좀 보이네요. 이게 가운데 원이 조금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을 파지할 용도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주머니에 놓을 때도 이렇게 해서 접는데 딱 넣었을 때 존재감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네요. 얘는 아까 거에 비해서. 근데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 요 제품 괜찮습니다. 우리 딸내미 얼굴도 잘 보이네. 자, 다음으로는 맥세이프 카드 지갑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지갑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애플페이가 안 되는 것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 지갑을 같이 많이들 붙여서 사용을 하시는데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카드 지갑입니다. 스웨이드인데 스웨이드? 근데 스웨이드가 아니네요. 스웨이드 느낌 카드 지갑. 느낌만 스웨이드야. 어쨌든 스웨이드 느낌 나면 됐어. 요거를 이렇게 해서 딱 붙여갖고 카드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빼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카드들을 쓸 거다 하면은 얘를 떼가지고 뒷면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놓아가지고 카드를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 괜찮네요. 요게 이제 카드 지갑이 스탠드까지 겸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맥세이프 호환용 스탠드 카드 지갑. 얘는 스웨이드 느낌이 아니고 가죽 느낌이려나? 오, 가죽 느낌. 인조 가죽이겠죠, 인조 가죽.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본격적인데? 탁 카드를 한 두세 장 정도 보관해서 다니겠죠. 그러면은 카드를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스탠드로 사용을 할 거다. 여기를 벌려가지고
안쪽에 보면은 지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 이게 자석으로 붙어. 여기가 지금 자석으로 띡 하고 붙어요. 그래갖고 딱, 스탠드. 요거 가로로도 그냥 이렇게 거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치를 해서 쓸 수도 있군요. 이런 식으로 밑에가 살짝 튀어나오긴 하지만 스탠드 카드 지갑 3,000원짜리 너무 괜찮은데? 느낌도 가죽 느낌에다가 떨어지는 거는 근데 이 가죽은 자석에다 붙였을 때 조금 잘 떨어진다. 얘는 확실히 쉽게 떨어지고요. 이 스웨이드 느낌 카드 지갑이 진짜 철썩 달라붙네요. 이거 오우, 얘는 자성이 꽤 세네. 아무튼 맥세이프 액세서리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겟할 수 있고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품 추천할 수 있을 만할 것 같아요. 요 팝핀 거랑 스웨이드 느낌 카드 지갑, 스탠드 카드 지갑. 가성비가 너무 좋네요. 자,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스트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 가니까 스트랩들이 종류별로 진짜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스트랩이 요즘에 좀 인기인가? 스마트폰에 뭐하러 스트랩을 걸어서 쓰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로프 스트랩인데 괜찮으면은 와이프 갖다 주려고 커플로 하려고 이렇게 샀어요. 저는 일단 이 하늘색과 흰색으로 된 걸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요. 저렴하죠. 스마트폰 액세서리 1,000원은 너무 쓸만하다. 돈을 쓸만하다 진짜.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뭐 이렇게까지 붙어 있어. 이건 좀 잘 안 뜯어지는 스티커네. 잘 안 떨어지는 스티커네. 이게 투명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비기 싫을 텐데. 예뻐지라고 선크림 좀 발라주겠습니다. 이거 선크림이 아니고 톤업 크림이네. 예전에 랜덤박스 했을 때 나온 선크림 갖고 와. 다시 예뻐지라고 선크림을 잘 발라주고요. 이 스티커 제거하는 게 은근히 귀찮은데 다이소에서 그릇 같은 거 사도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 거 살 때 가끔 진짜 안 떨어지는 스티커 있어. 그거 좀 잘 떨어지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거 스티커 너무 스트레스인데. 잘 안 떨어지네요. 잘 안 떨어져.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 되잖아. 지저분한 거 잘라도 아마 쓰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구조상으로 이렇게 고리를 빼주고 그 다음에 폰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다가 고리를 다시 걸어주면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재밌다. 핸드폰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은 좋은데요? 손목에 걸 수도 좋은데? 손목에 걸어놓으면 하다가 하고서 떨어뜨려도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하나 봐요. 저는 아저씨라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구만. 자, 요것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드 인 차이나 이 떼기 힘든 스티커 그냥 잘라버리고. 이거 폰꾸 하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엄청나게 막 뭐 많은 걸 꾸미지는 않았지만 새록새록 재미가 있네요. 이런 거 DIY 하면서. DIY라고 할 수도 없지만 뭐 스티커를 붙여서 뭘 했어. 꽁냥꽁냥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하찮고 재밌다. 요런 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그 두 개를 손에다가 끼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다.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일단은 며칠 써봐야겠는데 나는 편할 것 같아. 근데 좀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들랑들랑 거리면 조금 또 영포티인데 이거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근데 아무튼 뭐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요것도 1,000원짜리인데 얘는 로프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 필름을 갖다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핸드백처럼 착용을 할 수가 있다. 좋네요. 이거 스마트폰 주머니에 놓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패션 텐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좋을 것 같네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뭘 메고 다니는 게 고추장스러울 나이라 저는 이 스트랩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와이프도 갖다 주고 괜찮네. 영포티 같고. 자, 그리고 요런 식으로 디자인이 들어간 스트랩도 있더라고요. 2,000원짜리 스트랩인데 이거는 나중에 딸내미 스마트폰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싶네요. 내 거에다 해볼까? 껴보기나 할까? 자, 착용을 해보면은 근데 이게 질감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실리콘이라서 촉감이 되게 좋네요. 이거 약간 그건데? 스트레스 해소템? 염주처럼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면서 이러다 잘못하면 끊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되게 영한 여자애들의 감성이랄까? 우리 딸내미 나중에 크면은 이런 거 좋아하겠지? 이쁘네요. 귀여워. 근데 내가 하기에는 주책 맞아. 자, 다음 사생활 보호 강화유리
필름이 되겠습니다. 강화유리 필름, 안 그래도 제 거 모서리 쪽이 깨지고 금가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찍히고 여기도 찍히고 한번 갈아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이소에서 이 강화유리 필름을 그것도 사생활 보호가 되는 거를, 물론 갤럭시 S26 시리즈를 사면은 요즘에는 이게 기본 기능으로 탑재가 돼 있는데 핸드폰 바꿀까. 아무튼 가끔 가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거나 그럴 때 핸드폰 보기가 조금 민망한 거를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 걸로 그냥 내 정보를 보여주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사생활 보호 필름을 써보고 싶었어. 근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근데 다이소에서 2,000원에 팔어. 그래서 샀어. 우선은 뭐 기존의 필름을 떼줘야겠죠. 바사삭인데. 자, 이 안에 필름으로 추정되는 그것이 있고요. 요렇게 하면 까맣고, 요렇게 하면 이게 좀 약간 블랙 색상이 기본적으로 살짝 들어가 있구나, 어둡게.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와, 이런 것도 다 넣어주네. 핸드폰 닦는 융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먼지 제거 스티커, 액정 클리너까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부착 방법 요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위에 이물질을 동봉된 알코올 솜을 이용해 닦는다. 오케이. 극세사 천과 먼지 제거 스티커를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한다. 이게 또 중간에 먼지나 막 이런 것들이 껴있으면 안 되니까 좀 꼼꼼하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켜지지 마! 먼지가 안 보이잖아. 생각보다 이거 필름 붙이기가 좀 빡세네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필름을 보호판으로부터 제거 후 천천히 위에 올려놓는다. 뭔데 떨려 이거. 자, 그런 다음에 화면 위에 올린 후 가운데를 오케이. 이렇게 눌러주고, 자, 극세사로 이렇게 문질러서 제대로 잘 붙여주면 부착이 잘 됐습니다. 부착이 잘 됐는데 이렇게 해서 옆으로 보면 요렇게 사생활 보호가 되는 거군요. 근데 화면이 좀 어두워지는구나. 밝기를 최대한 키우고 써야 될 것 같은데? 밝기를 최대로 쓰면은 볼만하네요. 볼만한데 좀 어둡게 쓰면은 힘들다. 어둡게 쓰면은 좀 어둡다. 자, 그래서 이게 경도가 9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해도 긁히지 않는 그거죠. 앞으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보호 필름 괜찮네요. 잘 써볼게요. 사생활 보호 괜찮네. 엘리베이터 타도 이제 핸드폰 막 할 수 있겠네. 괜찮은데 붙이기가 먼지 들어가는 거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내가 좀 힘들었어. 자, 다음으로는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C타입 보조 배터리, 그리고 일체형 보조 배터리,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용량이 크지는 않아요. 4000mAh의 용량을 이용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가 되겠고요. 웬만한 스마트폰을 0%부터 100%까지 요즘 나오는 것들은 배터리가 용량이 꽤 커가지고 못 채우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50% 밑으로 떨어졌을 때 한 뭐 8, 90%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용량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뒤쪽에 충전 속도는 10W, 그리고 이 녀석도 5V 2A 10W 이용할 수가 있네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만 5,000원에 이용을 할 수 있고 재사용이 되는 보조 배터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C타입 단자가 있어가지고 충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속도는 입력도 10W네요. 입력도 10W. 그러니까 충전을 할 때는 4000mAh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몇 시간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보조 배터리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충전 잘 되고요. 남은 잔량을 요렇게 4칸으로 불 들어오는 거, 요런 보조 배터리 많이 보셨죠? 따로 초고속 충전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뜹니다. 10W의 출력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천천히 충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조 배터리도 한번 까볼게요. 얘네들도 충전기처럼 국내 대기업 납품업체 제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품질이 그만큼 괜찮은 보조 배터리가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요것도 10W 충전이기 때문에 따로 고속 충전 중 이런 거 뜨지 않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렇게 조그만한 보조 배터리 5,000원에 구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괜찮네요. 다이소가 이제 집만 만들면 될 것 같아. 집이랑 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미니미니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게 스탠드까지 되는 게 많이 나오던데, 스탠드는 안 되고 요렇게는 세울 수 있네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 좋은데, 스탠드 기능 이렇게 하나 뭐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없는 거는 좀 아쉽네. 얘도 그렇고. 그런 것까지 하나 있었으면, 야, 이거 이 가격에 뭐 이런 걸 다 넣어놨냐고 막 이랬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5,000원에 재사용이 가능한 C타입으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보조 배터리를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혜자죠. 미라클이지, 기적이지. 자, 다음으로는 태블릿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뭐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가격대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제가 지금 태블릿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화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다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데 일단 요런 게 거추장스러워서 그냥 태블릿 단품으로 쓸 때는 요런 거 없었으면 좋겠거든. 그냥 딱 깔끔하게 태블릿만 들고 싶은데, 그래서 거치대를 한번 써볼까 싶어가지고 괜찮은 제품 있으면 여러 개 사가지고 따다닥 거치해 놓으려고 한번 사봤는데, 자 우선은 1000원짜리부터 갈게요. 1000원짜리 접이식 거치대 10인치까지 거치를 할 수가 있다. 자 요런 식으로 플라스틱 떼기로 만들어졌고요. 요렇게 펴가지고 요런 식으로 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Y700 1세대 모델이거든요. 요게 8.8인치예요 8.8인치짜리 태블릿 한번 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0인치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8.8인치까지는 괜찮고, 자 각도 조절도 뒤에 있는 걸로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 눕혀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요렇게 쓰기에 8.8인치 요거는 뭐 괜찮은데 이제 10인치가 넘어가면은 이제 안 된다는 소리죠. 자 P11 11인치짜리입니다. 오 되는데? 11인치까지 가능함. 1000원인데 나쁘지 않은데 내구성이 너무 나쁘네요. 흔들흔들거리고 껄렁껄렁거리고. 자 그렇다면은 12.4인치짜리 갤럭시 탭 S7 플러스 되는데요? 엄청나게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되네. 근데 좀 눕혀서 써볼까? 눕혀서? 자 이렇게 해서 눕혀서 쓰게 되면은 그래도 되네? 12.4인치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가지고 다닐 때 휴대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 되기도 하고, 1000원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게 있다면 내구성이 너무 약할 것 같아. 이거 진짜 손으로 똑 하면은 똥강하고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그런 느낌을 감안하면서 쓸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 2000원짜리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원짜리 태블릿 PC 접이식 거치대 몇 인치까지 사용할 수 있다, 뭐 요런 거는 안 써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몽댕이로 쓰다가 휴대를 하다가 가지고 나와서 요렇게 다리를 벌려주고, 요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오케이 바로 그냥 12.4인치부터 가볼게요. 자 12.4인치 거치 쌉 가능. 태블릿 거치대 괜찮네요. 이거 근데 가볍고 되게 좋은데 노트북까지 되면 대박인데 노트북은 안 되겠지? 갤럭시북 4 울트라. 자 노트북 거치 된다. 근데 뭔가 좀 아슬아슬한 느낌?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어요. 얘를 펴보자. 이렇게 거치가 가능한지. 자, 각도를 조절하면 노트북 거치는 되는데 노트북 화면이 약간 이렇게 누워있어. 그래서 얘는 못 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뒤로 더 이렇게 하려면은 각도를 더 조절해야 되는데, 각도를 조절을 이렇게 해서 누워버리면은 노트북이 이렇게 빠진다. 거치가 안 된다. 미끄러진다. 이 앞쪽에 발이 이렇게 빠지네요. 태블릿 거치대로 쓰라고 나온 거니까 태블릿 거치대로 봐서는 2,000원짜리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접이식으로 돼가지고 뭐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1,000원짜리 이 거치대에 비해서 낭창낭창한 느낌도 덜 해요. 일단은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가격을 올려봅시다. 자 3,000원짜리 각도 조절 태블릿 거치대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다른데 똑같은 제품이었네. 사실 전자제품 액세서리 이거 리뷰하려고 작년에 사놓은 제품이 몇 개가 껴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가갖고 사온 애들이 섞여 있거든요. 아마 얘가 최신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8에서 13인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좀 본격적인 거치대네요. 들고 다니기 조금 이제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치대다. 자 그래서 이렇게 M 모양의 탈모가 있어요. 갑자기 촬영하다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홈이 파여 있어 가지고 얘를 갖다가 껴주면은 고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고요. 13인치까지 쓸 수 있다니까 뭐 맥북 프로 정도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13인치짜리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치가 된다. 다만 이제 들고 다니기가 조금 거추장스럽다라는 단점이 좀 있을 것 같고, 16인치 갤럭시북 4 울트라. 노트북 열어볼까? 열어서 이렇게 안 된다. 노트북은 안 됩니다. 13인치 맥북 프로까지는 될 것 같아. 13인치 거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노트까지 거치가 되면 참 좋으련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1,000원, 2,000원, 3,000원인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2,000원짜리가 휴대하기도 너무 좋고 그냥 13인치 정도 쓸 거면 베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태블릿 거치대로 봤을 때 그래도 2,000원짜리가 베스트야. 근데 그렇죠. 태블릿 거치대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왜 노트북을 굳이 거치를 해보려고 하는가. 나란 사람 참 알 수가 없어. 자 다음은 이제 가격대가 뜁니다. 5,000원짜리 태블릿 거치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본격적으로 스틸 바디로 제작이 되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밑에가 회전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짱짱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언박싱. 역시 짱짱하잖아. 짱짱한데 이게 은색이 아니네요. 회색이야 회색. 약간 좀 PVC 파이프 같은 느낌의.
아우 아픕니다. 아파요. 단단한 거는 확인된 것 같고요. 자 고정이 아주 제대로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이야. 몇 인치까지 써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태블릿 거치대라고만 써 있고, 오 아주 안정적이에요. 세로로 얹어 놓으면 야! 약간 이렇게 구부려 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 각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로로도 이용을 할 수 있네요. 자 자꾸 왜 태블릿 거치대에 노트북을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자 노트북 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는 거치가 안 돼요. 안 돼. 눕혀갖고 무게중심을 좀 조절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러면은 되지 않을까? 요러면은 오 된다. 노트북 거치까지 쌉 가능한 거치대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네요. 노트북 거치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휴대를 해서 들고 다니기에는 무게감이 꽤나 있고요. 네, 501g 나옵니다. 무게감이 꽤나 있는데 어쨌든 들고 다니면서 노트북 거치대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소재가 일단 짱짱하기 때문에 무게감도 어느 정도 묵직하고 무거운 것도 잘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태블릿 거치대들 중에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 두 제품이 되겠네요. 3,000원짜리 요거 플라스틱 대기를 살 거면은 스틸로 된 거를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잠깐만, 근데 아까 1,000원짜리 거치대가 인치 수가 정해져 있었던 거는 세로 모드 때문일까? 이게 10인치까지 된다는 게 11인치는 세로로 11인치까지 세로로 되네요? 12.7인치 세로 되긴 되네. 아니, 그래도 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너무 낭창거려. 자, 다음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 파우치들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종류별로 여러 개를 사봤는데 비싸지 않으면서 꽤나 쓸만해 보여가지고 집어와 봤고요. 괜찮아 보이는 거는 가격이 다 5,000원이야. 이것도 5,000원짜리 양면 포켓 태블릿 파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인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쪽에 보면은 보들보들한 극세사 느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패드 안에 조금 푹신푹신하게 덧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주머니 하나가 더 있어서 뭔가를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자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를 열어가지고 또 뭔가를 보관할 수 있는 칸을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칸이 또 나눠져 있네요. 11인치라고 했으니까 딱 11인치 태블릿이 있지. 자, P11 오세요. 자, 11인치 태블릿 쏙 들어갑니다. 오, P11 전용인데 레노버 거? 오, 좋아요, 좋아. 12인치, 13인치 막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들어갈 것 같아. 12.7인치짜리. 이야, 우겨 넣으면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불편해. 안 된다고 봐야죠. 자, 다음으로는 푸 캐릭터 그림이 있는 캐릭터 태블릿 파우치 되겠습니다. 캐릭터 태블릿 파우치. 이것도 5,000원짜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랑 방식이 좀 다른 게 요렇게 짠 하고 열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 여기다가 11인치짜리 태블릿 껴놓고, 여기다가 뭐 이런 거 껴놓고, 이런 거 껴놓고, 뭐 줄자도 놓고, 물티슈도 놓고, 이런 걸 놓진 않겠죠. 아무튼 잡다구레한 것들을 여기다가 놓놓고선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닫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형태의 개방이 되는 파우치가 되겠습니다.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자크도 위아래로 다 두 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든 잠거나 풀거나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간단하게 포켓이 있어서 뭔가를 쏙쏙 집어넣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인치까지 사용 가능. 한데 왜 자꾸 12.7인치를 넣으려고 하는가? 12.7인치? 오? 안됨. 요 위에가 좀 많이 남네요. 자, 다음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크죠. 얘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파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인치까지 넣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맥북 프로 한 14까지도 넣을 수 있고, 안쪽에 따로 뭐 극세사 처리가 돼 있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조금 미끈미끈한 재질로 처리가 되어 있고, 뭐 11인치 당연히 되고요. 12.7인치 당연히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15인치짜리이기 때문에 괜히 16인치도 되는지 우겨 넣어보고 싶잖아. 우겨. 모서리가 살짝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덮어주면 16인치 들어가는데 이렇게 쓰진 마세요. 15인치까지 가능한 파우치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는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별도의 주머니가 더 나 있지는 않아요. 여기 앞면이랑 뒷면에. 안쪽에도 그냥 통으로 쓸 수 있는 파우치가 되겠습니다. 안에도 주머니가 따로 없고요. 자, 다음으로 다용도 파우치 이렇게 나와가지고 테크 파우치로 쓸 수 있는 좀 귀여운 털복숭이 제품으로 사봤습니다. 디즈니 캐릭터 콜라보죠. 이 고양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우리 딸이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름을 몰라. 그냥 야옹이라고 부르거든요. 안쪽에 극세사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칸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쪽으로 열어서 이렇게 해서 꺼내는 방식. 좋습니다. 패드도 굉장히 두툼한 게 들어가 있고, 16인치는 사이즈가 당연히 안 되고요. 15인치도 사이즈가 당연히 안 되고요. 15인치짜리 주머니보다도 훨씬 작은 걸 볼 수 있고, 13인치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갤럭시 탭 들어갔을 때 딱이네. 12.4인치짜리 12인치 13인치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재보자. 37cm 한 14.5인치 13인치까지는 얼추 들어가겠네요. 얼추 들어가겠어.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25cm 곱하기 31cm이기 때문에 맥북 프로 쓰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 보고 괜찮으면은 써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귀엽네요. 귀여움에. 자, 다음 요것은 깔끔한 정리 스트립 파우치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워치 스트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정리함이 되겠습니다. 짠! 열어보면은 이렇게 시계 줄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칸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제 테크 파우치로 쓰려고 샀거든요. 외장 SSD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SSD 케이스로 어거지로 지금 막 집어넣긴 했지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 괜찮은데? 한 번에 보관 쌉 가능. 잘 샀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쓸만한 것들은 다 5,000원이야. 근데 요 푸 파우치가 정말 괜찮네요. 안쪽에 덧대징 패드도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활용도가 너무 높겠는데? 너무 좋은데? 5,000원에. 와,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다이소에서 사도 되겠다. 더 이쁜 거를 쓸 거면은 모르겠지만 얘도 뭐 귀여움에서 나쁘지 않잖아요. 자, 다음에 외장 하드를 보관할 수 있는 하드 파우치를 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외장 SSD를 더 많이들 쓰실 것 같은데 하드를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 그냥 기본 구성이에요. 여기다가 하드 놓고 여기다가 케이블 놓고 덮고. 자, 다음으로는 디지털 액세서리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작은 파우치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있더라고. 요것도 외장 하드를 보관할 수가 있는 그런 파우치가 되겠습니다. 외장 하드 쓰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고 요런 파우치도 다용도로 사용하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000원짜리 파우치. 자, 다음 제품 맥세이프 호환용 스마트폰 거치대 5,000원짜리 가지고 왔습니다. 저 이 거치대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옮기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근데 한 군데다가 붙박이로 달아놓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게 이제 와이어로 돼가지고 와이어를 이제 구부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요렇게 풀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집게입니다. 집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치를 뭐 예를 들어 책상에다가 할 거면은 이렇게 집게를 책상에다 끼워주고 이렇게 돌려서 꽉 조여주고 흔들리지 않게.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붙일 수 있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맥세이프 케이스를 씌운 녀석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거치를 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또 볼 헤드가 있기 때문에 각도 조절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거치대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와이어가 지탱을 큰 힘으로 빡세게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건들면은 흔들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막 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처음에 고정을 할 때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서 부착을 해놓으면은 약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고정을 하고 싶으면은 이러면서 좀 움직여서 이것도 움직여서 스마트폰을 붙인 채로 원하는 위치를 잡아놔야 된다. 뭐 그런 점이 있겠지만은 그냥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치해둘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게 집게 방식으로 나왔었는데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맥세이프 전용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붙어버리니까 그냥 거치만 해놓을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편리한 제품이 되겠다. 자, 다음은 굉장히 귀염귀염한 제품이에요. 단선 방지 캡 2개 1,000원짜리 이렇게 2세트 한번 사봤는데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모양, 귀여운 북극곰 모양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북극곰이 북극에서 만나면 사람을 찢어 죽인다는데 이렇게 귀엽게 표현이 되니까 북극곰이 무서운 것 같지 않죠? 아무튼 중요하지 않고요. 이 케이블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뗄랑뗄랑 해가지고 막 단선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해 줄 수 있게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귀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단선 방지 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다가 귀엽게 꽂아갖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단선 방지 캡에다 요거에다가 케이스티파이에다가 힙스터 다 됐네 이거. 이게 약간 좀 고무고무한 소재로 그리고 두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끊어지는 케이블의 끄트머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다. 단선 방지 캡 이거 괜찮습니다. 케이블 꽤나 오래 쓰게 만들어 주더라고. 귀엽기도 하고요. 네, 다음은 역시나 국내 대기업 협력업체 솔루엠에서 만든 변환 젠더들을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런 거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꽤나 필요한 순간이 많을 거예요. USB-A 타입인데 노트북에는 남는 포트가 USB-C 타입밖에 없어. 또는 반대로 USB-C 타입은 나왔는데 포트가 A 타입밖에 없어. 요럴 때 사용을 하는 그런 젠더가 되겠는데 이게 젠더가 두 개가 속도가 다릅니다. A 타입을 C 타입으로 변환
변환시켜주는 젠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5GBps가 나와요. 자, 근데 반대로 C타입을 A타입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480Mbps예요. 그러면은 10GBps 이런 외장 SSD 같은 거를 꽂아서 쓰는데 이 젠더 때문에 480Mbps 밖에 못 사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C타입을 A타입으로 변환하는 거는 추천을 못 드리겠고, C타입을 A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주는데 A타입 변환은 3.0이 아니고 2.0인 것 같아요. A타입을 C타입으로 변환하는 거는 USB 버전이 3.0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GBps면은 USB 3.0의 한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젠더는 꽤나 추천드릴 만하다. 자, 다음으로는 에어팟 이어폰에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다 저렴해요. 요거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in1 멀티 청소 키트 2,000원짜리인데요. 예전에 청소 키트가 1,000원짜리로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사용하기 더 편하게,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게끔 나왔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청소 키트들을 하나하나 쏙쏙 숨겨놨는데 요렇게 버튼을 누르고선 당겨주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뾰족한 펜촉같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솔이 달려 있어요. 이걸로 뭘 하냐, 에어팟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 쑤셔서 먼지 같은 거 제거해주고, 자, 그리고 솔로 요런 식으로 먼지도 제거해줄 수가 있고요. 다른 브러쉬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어폰의 홈 있잖아요. 여기다가 쑤셔 넣어가지고 청소를 해줄 수가 있다. 솔 브러쉬까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틈새를 청소해줄 수가 있는 그런 브러쉬가 되겠고요. 에어팟을 청소할 때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 툴이 되겠습니다. 2,000원에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웬만한 이제 짜질구레한 것들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어폰 청소 키트는 작아가지고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얘는 연필꽂이 같은 데다 꽂아놓거나 하면은 한 번에 올인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해서 잃어버릴 염려도 없어가지고 저는 이 제품이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에어팟 보관 2종 세트, 두 개가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요게 에어팟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꿀템이 될 수 있겠더라고. 우선은 워치 스트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홀더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워치가 시계가 지금 따로 없어가지고 착용을 해보지를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홈이 나 있어가지고 에어팟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워치 스트랩에다가 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보관 툴입니다. 실리콘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빠지지 않아.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에어팟 이렇게 해서 껴놓은 다음에 케이스는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아니면 가방에다가 집어넣는데 잠깐 이어폰을 조금 빼고 싶어, 양쪽 다. 그때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 여기다가 탁탁 손목에다가 꽂아 놓으면은 손목에서 약간 콩나물이 자라는 그런 느낌도 나면서 이어폰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자, 요거 재밌을 것 같아. 자석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똑 하고 붙거든요. 요거를 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야.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딱 붙이면은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죠. 유선이 불편해가지고 무선으로 나와서 사용하라고 나온 이어폰이지만 그거를 다시 굳이 유선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해서 사용하다가 잠깐 빼놓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놓으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사용하면은 에어팟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좀 이게 약간 좀 그렇긴 하다, 남의 시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에어팟 프로 호환 철가루 방지 스티커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 프로는 사용감이 조금 있긴 해요. 우리 와이프가 쓰는 거 뺏어온 건데 살짝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바뀐 것들이 있는데 철가루가 붙어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에어팟을 되게 열심히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주머니에서 계속 넣었다 뺐다, 아니면 핸드백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시는 분들은 오래 사용을 하면은 철가루가 여기 자석 쪽에 붙어가지고 철가루를 계속 떼어내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을 붙여놓으면은 철가루가 붙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굉장히 미끌미끌한 재질이고 유리 필름처럼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유흥이 조그만 게 들어있습니다. 먼지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고 스티커를 떼가지고 잘 맞춰서 붙여주면은 철가루가 달라붙는 게 굉장히 덜 하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자성이 죽는구나.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띡 하고 붙어야 되는데 요게 너무 쉽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철가루가 안 붙는 거는 좋은데 이거 너무 쉽게 열리네요. 요거는 또 안 좋은 점이네. 요거는 약간 그런 분들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에어팟 케이스가 딱 닫혀가지고 안 열리게끔 된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석이 굉장히 약해지네요. 이렇게만 해도 열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솔직히 힘 줘가지고 막 이러면 어이씨 와이프가 쓰는 거 뺏어온 건데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팟의 케이스를 잠금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철가루 스티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1,000원짜리 제품입니다. 액정 모니터 전용 클리닝 티슈. 이렇게 20개가 들어있어요. 뜯어보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티슈에 세정제와 살균제가 묻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저분한 액정을 닦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게 꽤나 오랫동안 안 닦은 스마트폰이어가지고 액정이 굉장히 더러운데 잘 닦이긴 한다. 좋은데요? 제가 먹방을 하면서 막 이것저것 음식물 튀기고 막 이래가지고 붙어있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워졌습니다. 이거 너무 쓸만한데? 자, 노트북 액정도 지문이 막 묻어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쪽 보면은 한번 이걸로 지워 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반질반질하게 잘 닦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들어있다고 1,000원에? 야, 이거 물건이다. 아마도 다이소 갈 때마다 한 번씩 구매를 해가지고 지저분해진 액정들을 이걸로 닦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가성비 좋고 괜찮네요. 자, 다음은 키보드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청소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내부 틈새까지 싹 청소를 할 수 있게 다용도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어요. 요렇게 솔이 달려 있어가지고 틈새로 이렇게 먼지 제거를 해줄 수가 있겠다. 자, 키보드가 상당히 더러운데 이거는 아마 안 지워질 거예요. 먹방하다가 막 기름 튀고 음식물 튀고 막 이런 게 늘러붙고 막 이런 거라서. 근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먼지들이 끼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이 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꽤 지워지는데? 막 늘러붙어 있는 부분까지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키보드에 앉아있는 먼지 정도는 관리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를 자주자주 이렇게 솔질을 좀 해줬으면은 더러워지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때가 늘러붙어 갖고 떨어지질 않는 거지. 근데 늘러붙은 애들도 어느 정도 계속 문질러주면 살짝 떨어지긴 해. 지금 이렇게 해서 쓸어냈는데 먼지가 키보드에서 요런 애들이 빠졌어 지금. 그리고 이런 걸로 요 뒤에 블라인드 같은 거 요런 것도 먼지 제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에어컨 그런 것도 해줄 수 있고, 요런 레고 같은 거에 쌓인 먼지도 좋다. 이게 솔이 길면서 유연해가지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닦을 수 없는 그런 거 청소할 때 너무 좋네요. 자, 다음 제품은 5,000원짜리 블루투스 스피커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대기업 납품업체에서 제조를 한 제품들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고요. 이 제품들도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제품들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아니 5,000원짜리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어떤 소리가 날까 이것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해봤고요. 자, 우선은 요 녀석부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의 출력은 3와트라고 합니다. 3와트. 그리고 이거 2개 연결해가지고 2채널 서라운드로 이렇게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2개를 사면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야, 5,000원짜리에? 별걸 다 지원하네? 자, 일단은 이거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Bluetooth mode. 이거 툭툭 붕탁, 이거 저거 아니냐? JBL 소리가 나는데? 블루투스 모드 켜졌으니까 한번 연결을 하고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버전은 5.3이고요 이 블루투스 모드가 블루투스가 연결이 잘 안 잡히네요. 다시 껐다가 켜보자. Bluetooth mode. 아이폰으로 해볼까? 여긴 나오네 또. 왜 근데 갤럭시 안 나오지? 아이폰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연결됐고요. Tryna keep you where to start, 'cause I don't wanna feel the pride that you had in every fight we had on and on again. I won't let you control me, I won't let you forget me. When you look in your eyes, you only wanna see me. 아니, 소리가 막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요. 고음 부분에서 살짝 착착 그 소리 나올 때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저음도 아쉬워요. 아쉬운데 5,000원이라는 걸 생각하고 블루투스 5.3에 하나 더 사면은 스테레오로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이거 너무 가성비인데? 야, 5,000원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혜자야. 말도 안 돼 이건. You think you can make up for the things you've done. I won't let you taste this with sensation. 잠깐, 소리를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 이 정도고, 좀 줄여볼게요. 볼륨을 키웠을 때는 벙벙거리는 게 너무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Only wanna see me.
볼륨 살짝만 줄여서 들으면은 벙벙거리는 것도 좀 줄어들어.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물론 좋은 스피커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JBL 스피커 그런 거 사용을 하거나 제 컴퓨터에 연결돼 있는 이 에디파이어 뭐 이런 거 요런 소리랑 비교하면 당연히 구려요. 그리고 많은 소리들이 해상력이 좀 안 좋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5,000원에 야외에 가지고 나가서 느낌 정도는 내볼 수 있는 그런 스피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많이 조금 뭉개지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있는데 야 5,000원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야 얘는 또 더 이쁘게 생겼네? 얘는 갤럭시가 될라나? 이 녀석은 페어링이 됐고요. 자 똑같은 음악 재생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요런 느낌 비교를 해서 들어보자. When you look in her eyes, you only gonna see me. Boy, I'm breaking you down. When you look in her eyes, you only gonna see me. Boy, I'm breaking you down. Boy, I'm breaking you down. 오케이 저는 개인적인 취향에 이 스피커보다는 이 스피커가 좋습니다.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약간 뭉개지는 느낌이 볼륨을 좀 키워놓으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게 조금 덜해요. 조금 덜한데 Now my future's getting brighter. Tryna keep you where this time, 'cause I don't wanna feel the pride. And on again. Now my future's getting brighter. Tryna keep you where this time, 'cause I don't wanna feel the pride. And on again. 요 녀석은 볼륨을 크게 키워도 찢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덜하기는 하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5,000원에 이 정도면은 저는 얘도 사실상은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볼륨을 살짝 줄여서 쓰면 되니까. 근데 요 녀석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물론 많은 소리들이 날아가기는 하지만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 이전에도 다이소에서 나온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었어요. 막 전체적으로 LED 들어오고 이런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 스피커에 비해서는 소리가 훨씬 나요. 훨씬 나. 다이소 스피커 개 중에는 괜찮아졌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둘 다 이렇게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SD 카드도 꽂아가지고 인식이 둘 다 가능합니다. SD 카드에다가 음악 담아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USB 메모리도 꽂아갖고 음악을 청취할 수가 있다. 편의성도 뭐 나름대로 괜찮네요. 일단은 2대 사가지고 스테레오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거. 2개를 사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4마트 6와트 출력으로 들을 수가 있겠죠. 소리도 더 크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근데 최대 볼륨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도 볼륨을 최대로 맥스로 들으면은 좀 찢어지고 벙벙거리는 느낌이 얘보다 덜한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을 조금만 낮추고 사용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나은 청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장작 2편에 걸쳐가지고 다이소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전자제품 액세서리 컴퓨터 용품들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이소에서 뭐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싼 맛에 쓰기에 괜찮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았고 싼 만큼 이거는 진짜 못 쓸 정도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다이소에서 컴퓨터 용품 뭐 전자제품 액세서리 이런 거를 구매를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J 채널이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눌러주시면은 충분히 100만 갈 수 있는 채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